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화요일인데요. 비가 또 오네요. 화요일마다 비가 오네요. 저는 어떻게 양조를 했더니 온몸이 좀 뻐근하네요. 양조가 좀 밀려가지고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몰트가 안 들어왔어요. 몰트가 안 들어와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몰트를 쌓아놓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몰트를 발주를 해서 양조를 하거든요.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독립맥주 공장에 몰트를 쌓아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재고 부담이 없으니까 뭐 쌤쌤이라고 치고, 그런데 이렇게 몰트가 발주를 해도 몰트가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베이스 몰트가 없어서, 베이스 몰트가 좀 있고 스페셜 몰트가 좀 없었으면 뭐 저희 밝은 맥주들이 있으니까 만들면 되는데, 베이스 몰트들이 없어서 좀 뭐랄까요, 맥주 재고는 계속 없어지는데 만들 수는 없고, 좀 무슨 줄이 탔던 주였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엔 두 번이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한 주에 두 번 만드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번 주는 한 번 더 만들어야 됩니다. 브루어리 투어 다녀왔어요. 평창에 다녀왔고, 화이트크로우 다녀왔고, 그다음에 광주의 베베 브루어리 다녀왔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협회에서 하는 행사는 참여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손해보실 게 하나도 없어요. 평창 화이트크로우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브루어리였는데 참 가기가 힘든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덕분에 이번에 저도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림과 같은 브루어리였어요. 브루펍이었고 무슨 산장과 같은 느낌. 좀 여유롭고 날씨가 좀 더 좋았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 레스 대표님 환대해 주셨고 다양한 맥주들 마셔볼 수 있었고요. 양조장도 들어가 봤는데 뭐 굉장히 아담한 양조장이더라고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뭐 독립맥주 공장에 비하면 그 정도면 천국이죠. 저는 이렇게 밀실 공포증 막 걸릴 정도로 이렇게 빡빡하게 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넓은 공간을 보면은 항상 부럽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베베브루어리 다녀왔거든요. 베베브루어리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브루어리인데 역시 뭐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런 데 양조장이 있을까 이런 곳이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역시 우리 베이상 대표님 완전 그 크래프트 덕후의 모습이죠.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만드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일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약간 너드라고 하죠. 너드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 보기가 좀 드물거든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은 크래프트 맥주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게 딱 몸에 딱 이렇게 배어 있으시고 딱 티가 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뭐 공부한 얘기, 자신의 맥주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위트도 있고 재미있고, 또 양조장 들어가 봤는데 양조장 이번에 증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들 쭉 있는 모습도 좋았고, 그다음에 양조장 브루하우스가 제가 이렇게 요즘 보는 뭐 독일 장비, 중국 장비가 아니고 조금 옛날 장비, 옛날 독일 장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베슬인데 꼭 3베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여서 좀 흥미롭게 봤고, 더 재밌는 거는 이 뭐 하나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이 창고에 20년 전에 저희 그 우리나라에 소위 얘기하는 하우스 맥주 했었을 때의 장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거 물론 굉장히 20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 녹이 좀 쓸고 좀 그거 싹 정비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좀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장비 좀 잘 쓸 수 있으면 저희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베베브루어리 베이상 대표님께서 맥주를 정말 엄청 싸주셨습니다. 와, 한 8병에서 9병 이렇게 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도 무제한으로 먹었거든요. 그 안에 맥주를 이렇게 팩을 해주셔서 병도 그렇고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마미손의 플레이 듣고 오겠습니다. 자, 맥주 이슈 시간. 이 코너는 계속 제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니까요. 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 첫 번째가 매일경제의 제목이 국산도 수입도 이제 안 마신다. 맥주 외면하는 소비자. 왜? 솔직히 내용은 별거 없거든요. 내용은 크게 뭐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이런 기사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업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기사를 쓰는 언론들을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믿진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반면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비 맥주 하이트 진로 지난해 호실적 올려. 예, 요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 소비자 신문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오비 하이트 진로가 올랐다고 했는데, 예, 요거는 확실히 숫자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비가 작년에는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조 5천억 원으로 한 2천억 원 올랐다. 그렇게 16%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랐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올랐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뭐 2조 4천 이렇게 했는데 아니고요. 하이트 진로에서 맥주 부분은 7,800억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곳도 있지만 전반적인 다른 곳들 보면 특히 국내 대중수제 맥주, 편의점의 콜라보레이션 맥주를 했었던 그 브루어리들, 세븐브로이, 카브루, 뭐 그런 곳들 있잖아요. 다 매출이 하락하고 세븐브로이만 여전히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진 다 적자입니다. 특히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240억 되는데 영업적자가 한 200억이 넘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몇몇 대기업들만 올랐고 나머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호실적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일부 대기업들의 한한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오비맥주 카스 가격 동결했지만 용량은 5ml 줄여 판다. 가격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특히 정부 쪽에서 대놓고서는 올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하니까 맥주 회사들이 깨갱하는 척했지만 결국 이렇게라도 한다는 거죠.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용량은 5ml 줄여 판다는 거죠. 여러분들 5ml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알고 계신가요? 진짜 눈곱만큼의 양이에요. 진짜 작은 양입니다. 일반 분들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양이 5ml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맥주 브루어리에서는 이렇게 5ml만 줄여도 전체적으로 비용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느는 거죠. 대중 맥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 저희 브루어리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브루어리에서는 5mm 줄이든 10mm 줄이든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비 맥주나 하이트 진로 같은 데서는 5ml, 10ml만 줄여서 팔아도 이게 수익의 개선이 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꼼수를 펼치는 것 같고요. 이게 375ml를 370ml로 줄여서 판다고 하는데 솔직히 소비자들은 체감상 절대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마 캔도 똑같을 거예요. 캔의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대중상품에서 쓰는 그 굉장히 꼼수라기보다는 뭐 안 좋게 말하면 꼼수고 뭐 좋게 말하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중 자동차, 소나타, 아반떼 이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에 조금씩 줄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품질을 낮춘다거나 뭐 플라스틱 소재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차음제를 조금 덜 쓴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비용이 얼마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몇만 대,
뭐 몇십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에서는 그거 조금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수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를 좀 오비맥주가 결정한 것 같고, 오비맥주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나머지 뭐 하이트진로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따라가겠죠. 마지막으로 좀 가져온 기사는 또 이런 거예요. 어제 환경 비즈니스 기사인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곰표 맥주가 세븐브로이랑 결별을 했죠. 그런데 이 곰표 브랜드 대한제분이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제주 맥주랑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주 맥주에서 생산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산을 플래티넘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티넘 브루어리 다녀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국내 편의점 이제 맥주 시장, 소위 얘기하는 오비, 하이트, 롯데를 빼고 국내 제조업 중에서 편의점 맥주 시장, 소위 얘기하는 콜라보레이션 맥주나 뭐 하여튼 수제 맥주라고 하죠. 대중 수제 맥주 시장을 장악할 곳은 플래티넘이다. 여기는 브루어리를 다녀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인사이트가 딱 보여요. 생산 뭐 양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국내 수제 맥주 업체 중에서 플래티넘을 따라갈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금의 경제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맥주가 아마 입찰은 땄을 거예요. 이 곰표 맥주를 생산한 입찰을. 그런데 제주 맥주의 지금 규모 갖고는 아마 대한제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티넘과 다시 손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요. 칼스버그가 여태까지 골든블루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스버그가 직접 아마 뭐 법인을 세우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 봤더니 하이네켄에 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칼스버그에서 하이네켄 안 보고 있겠습니까? 하이네켄 코리아. 하이네켄 코리아가 칼스버그보다 훨씬 더 국내에서 매출도 높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이네켄의 특히 이 온 시장, 영업 쪽 시장에서 하이네켄의 브랜드는 굉장히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펍에 가도 하이네켄 전용 탭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네켄 한 잔 먹는 것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 됐어요. 국내 어느 펍에 가도 하이네켄들이 있고 하이네켄 잔에다 전용잔에다 맥주를 마시는 것 굉장히 좋은 맥주 먹고 있다고 이제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칼스버그는 그런 게 없어요. 칼스버그는 여전히 일반 펍에 가도 뭐 1+1, 2+2 이런 어떤 영업을 전개하고 있고 전용잔 정도에 따라오지만 하이네켄 전용 탭, 칼스버그 전용 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칼스버그가 뭐 하이네켄에 비해서 이렇게 뭐 딸리는 브랜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칼스버그 쪽에서 하이네켄의 실적, 그 다음에 브랜드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아마 직접 컨트롤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 해지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수입 맥주 쪽에서도 약간 하이 포지셔닝 쪽에서 경쟁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카브루가 공장 하나를 매각을 했어요. 24억인가 25억에 매각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조선비즈 쪽에 나온 기사인데요. 1세대 카브루 공장 팔고 생산 축소. 경기도 가평군 브루어리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23억 원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재무 악화됐죠. 이번에 카브루는 2022년에 매출이 60억인데 적자가 꽤 많이 났습니다. 영업 적자뿐만 아니라 단기순 손실이죠. 카브루가 한참 확정한 게 몇 년 전인데 벌써 공장을 하나 팔았고요. 그만큼 카브루는 아마 시장 상실력, 시장의 장악력을 좀 잃겠죠. 공장을 팔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융 경제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고 편의점 시장에서는 점점 발을 빼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로 보입니다. 카브루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어요. 마케팅 팀에 크게 투자를 하고 청담동의 브루펍도 크게 투자를 하면서 뭔가
고급 포지셔닝을 좀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시장에 어설프게 진출을 하면서 원래 카브루가 GS25에 광화문, 뭐 경복궁 이런 걸로 3개에 10,000원 아니면은 뭐 4캔에 10,000원의 시장에는 절대 진출하지 않았던 브랜드인데 하여튼 최근 몇 년간에 그쪽으로 살짝 발을 담그면서 여러 가지 쪽으로도 손해를 봤죠. 뭐 수익적으로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에서도 크게 재미를 못 봤고, 또 하나는 포지셔닝 측면에서도 손해를 봤어요. 카브로 하면 그래도 약간 고급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4캔만 원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에 손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카브로 쪽이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약간 중고가의 이미지, 그쪽 포지셔닝을 다시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런 어떤 그 대중수제 맥주 쪽에서 재미를 못 보면서 완벽하게 이제 그쪽으로 아예 가려고 투자를 확실하게 하는 쪽, 아니면 살짝 발을 빼는 쪽,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는 쪽, 이런 곳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가장 애매한 곳이 이제 셀라이프 브루잉이나 아니면 어메이징 같은 곳이겠죠. 이 양쪽에 발을 다 걸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메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쪽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걸리 쪽이나 뭐 하이볼 쪽 이런 쪽으로 발을 이제 손을 뻗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지? 뭐 확실한 전략적 포지션을 못 정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좀 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실적을 보면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회사들은 확실히 결정을 내리고 발을 빼야겠죠. 뭐 맥주 브루어리가 문을 닫는 건 또 그렇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많은 브루어리도 그래 왔고요. 제 생각으로는 2023년을 지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크래프트 브루어리 또 맥주 시장의 지도가 확실히 그려질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좀 찾아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